중위소득 가구, 내 집 마련까지 24년, 30살에 시작하면 54살이 돼야 내 집이 생긴다는 계산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집을 사셨을까? 찾아봤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전국 기준 연소득 대비 집값이 4.6배에서 5.7배, 연봉으로 따지면 5년에서 6년치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KB 기준으로 10배, 국토부 기준으로 15배, 신축만 따지면 20배, 강남은 30배 가까이 됩니다. 5년이 20년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요?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양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M2,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보겠습니다. 2015년에 약 2200조 원이었는데 2025년 4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10년 만에 2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015년에 급여 통장에 들어온 100만원과 2025년에 들어온 100만원, 같은 100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10년 사이에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렸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더 와닿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에 1억을 모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장에 그냥 넣어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1억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M2가 2배가 늘면 이론적으로 화폐 가치가 그만큼 희석됩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정확히 반값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아무 투자 없이 쥐고 있었다면 구매력 손실은 상당합니다. 통장 잔고는 1억 그대로인데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여기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고 서울 강남은 복제할 수 없으니까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돈이 2배 풀리는 환경에서 저금리가 부동산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M2 자체가 집값을 올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공급, 정책이 모두 얽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 돈을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현금만 들고 있었다면 구매력은 반토막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공급이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초 데이터를 보면 1988년 전국 PIR이 5.6배였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초에 불과 2, 3년 사이에 8에서 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도 집값이 미쳤다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997년에 PIR이 4.6배까지 내려옵니다. 반토막.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정부가 1989년부터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곳에 신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집값이 추가 하락한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고 그 시작점은 공급이었습니다. 솔직히 일기 신도시와 IMF 위기가 맞물려 PIR이 반토막까지 내려간 건데 그 첫 단추가 공급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사신 게 1990년대 중반이라면 전국 평균 기준으로 연봉 5에서 6년치 안팎이었습니다. 물론 서울 강남이냐 수도권 외곽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금리가 10%대였고 아끼고 모아서 힘들게 마련하신 겁니다. 다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정책이 집값을 눌러준 덕분에 열심히 모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일기 신도시 규모의 공급이 다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도심 내 공급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멸실되는 노후주택은 있는데 새로 짓는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 창릉 같은 곳들인데요. 1기 신도시는 1989년 발표 이후 2년 반 만에 분당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3기는 2019년 발표 이후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아직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공급이 줄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건이 없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반론 하나 짚겠습니다. 1990년대 아파트하고 지금 신축은 비교가 안 된다. 품질이 완전히 다르다. 맞는 말입니다. 설계, 마감재, 편의시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서 원하는 게 품질만은 아니거든요. 서울, 그 위치에 살 수 있는 권리, 땅의 가격 자체가 비싸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구조입니다. 세 번째, 소득과 자산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반론부터 짚겠습니다. 소득도 많이 올랐잖아. 맞습니다.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소득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구입 능력 지수 HAI 기준으로 2010년대 초반과 큰 차이 없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KB부동산 데이터를 직접 봤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가구의 평균 연소득이 8,800만원. 이 가구가 산 아파트 평균가가 9억 1천만 원으로 PIR로 한 사람은 약 10배입니다. 근데 이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한 소득이 높은 편인 사람들입니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보면 국토부 2022년 서울 PIR이 15.3배, 신축만 따지면 21.3배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은 걸어가고 있는데 자산 가격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차를, 비행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속도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산 사람과 그때 못 산 사람, 지금 자산 격차가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자산을 불리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건 계산하면서 조금 씁쓸했는데요. 소득 하위 40%는 DSR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입 대출 자체가 어렵거든요. 소득이 올라도 현금이 충분히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겹쳐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보입니다. 부모 세대가 연봉 5에서 6년치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진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통화량이 지금처럼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가치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기 신도시라는 대규모 공급이 집값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소득과 자산의 속도 차이가 지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은 2배 풀렸고 공급은 멈췄고 소득은 자산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서울 기준 PIR 10배에서 15배 사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건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다만 이 구조가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일기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PIR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언제 올지,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데이터로 보고 각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 구조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서 해당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숫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집값이 비싸다라는 말은 3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10년 뒤에도 있을 겁니다. 그 말만 보면 어디서도 살 수 없을 겁니다. 대신 지금 시장이 왜 이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면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급은 어느 방향인지, 내 소득 대비 자산을 어떻게 갖출지 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사고 싶은 집의 가격을 내 연소득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 숫자가 내 PIR입니다. 10이면 10년치, 15면 15년치,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뭘 바꿔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부동산, 자산 구조,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